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겐 유니버시아드 대회란 이름으로 익숙한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실사단이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과 충남북 등 충청권을 돌며 평가에 나선 건데요. 현재까진 충청권 유치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실사단이 버스에서 내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사단은 유치위원회의 안내를 받으며 경기장부터 관중석의 상태, 규모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즉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국제연맹의 기술 실사단 점검이 오늘부터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사단은 오늘 미디어 센터로 쓰일 대전 컨벤션 센터와 개회식과 축구 경기가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종과 충남, 충북을 찾아 주요 경기장과 선수촌을 살필 예정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150여 개국, 15,0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기술 점검 실사단은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촌과 관중 숙박시설, 교통, 의료, 미디어 등 여러 인프라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 18개 분야에 걸쳐 만들어지는 이번 실사단의 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방한할 집행위원 실사단에게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최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체육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 최근 추세인 저비용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시도별 분산된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가 될 수 있음을 적극 부각시키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는 다음 달 26일 집행위원 실사점검을 거친 뒤 오는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아직 국제종합대회를 개최한 적 없는 충청권이 4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방식으로 개최지가 될 경우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스포츠 시설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제9대 대전시의회가 오늘 개원해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내 의장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삼겠다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범식 행사 이후 시의원 가족들을 초청한 오천 행사에 의회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의원 가족들의 배식 서빙에 동원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식과 다과, 음료를 미리 준비한 데 이어 서빙까지 하면서 과도한 의전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의회 사무처는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는 방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원 축하난과 화분을 옮기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동원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천변 운동하면서 처음 보는 너구리에 움찔했다. 또 야간 산책 중에 너구리를 봤다. 요즘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너구리를 목격했다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구리 가족들이 대전 유등천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너구리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유등천입니다. 저녁 무렵 유등천 산책길 옆 숲을 사이로 무언가 꿈틀댑니다. 야산에 주로 사는 야생 너구리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부터 어미까지 너구리 가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마리 돼요, 이게. 이 정도면 새끼인 거예요? 네, 새끼예요, 이거. 난 이거 오래 난 거, 이게. 해가 완전히 지자 너구리의 행동은 더 활발해집니다. 사람이 익숙한 듯 피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는 산책길 바로 옆인데도 이렇게 너구리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돌아다닙니다. 야산에 살던 너구리가 담비와 오소리 등 상위 포식자에게 밀려 도심까지 내려왔고 도심은 경쟁이 없고 벌레와 들쥐, 작은 새 등 먹이가 풍부해 털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 상위층인 그 담비나 오소리들이 많이 서식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밀려나서 이까지 밀려 들어온 것 같아요. 다만 일부 너구리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개선충과 같은 피부병이나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귀엽다고 다가가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개선충에 감염됐거나 사고를 당해 대전에서 구조된 너구리만 40마리가 넘고 올해도 2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너구리를 무작정 포획해 없앨 것이 아니라 도심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사는 공간을 적당히 지켜주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잘 살고 있네 이러고 그냥 지나쳐주면 그게 가장 좋은 공생 방법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강원도 철원 등 일부 지자체처럼 먹는 백신을 살포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됐죠. 인체의 체온 범위에서 온도에 따른 색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참 편할 텐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와 관련된 나노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팔뚝 위에 파란색, 검정색 섬유 조각을 올려놓고 40도로 데운 물을 올리자 색상이 각각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검정색이던 섬유 조각을 동일하게 미열 상태인 38도, 고열 상태인 39.5도에 올려놓자 각각 회색, 연회색으로 변합니다. 검정색 나노섬유 실로 수노인 카이스트 알파벳 위로 40도에 물을 붓자 희미해지다가 다시 찬물을 붓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카이스트 김일두 교수팀이 인간의 체온인 36.5도에서 42.7도 사이 단계별 색 변화를 눈으로 확인 가능한 나노섬유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도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소재는 많았지만 대부분 색 변화 염료를 뿌리거나 코팅한 필름 타입으로 색 변화 감도가 낮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도 감응 나노 섬유 기술은 섬유를 직조할 때부터 온도 감응 색 연료를 직접 연결해 초강력, 초민감 온도 감응 센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 필름 타입과 달리 저희 나노 섬유 멤브레인은 잘 분산된 염료에 의해서 기존 필름보다 5배 이상 빠른 반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팅 방식보다 염료량도 50분의 1만 들어가 저렴하고 대면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온도뿐 아니라 유독가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1ppm 적은 양의 황화수소에도 섬유 색상이 바뀝니다. 나노 섬유는 3차원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유 한 가닥 한 가닥에 결착되어 있는 그런 염료들이 모두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면적이 넓고 그 색깔이 훨씬 더 이제 진하게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인체의 체온 범위를 정밀하게 측정 가능한 만큼 패치는 물론 팔찌, 마스크 타입의 웨어러블 색 변화 센서로 즉시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산을을 지역구로 한 재선 강훈식 의원이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이른바 97그룹으로 단순 세대 교체를 위해 출마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강훈식 의원 모시고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는 대선 당시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가까이서 고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비판적인 입장이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5년 전에 우리 당을 비교해 보면 경남의 김경수 지사, 또 충남의 안희정 지사, 그리고 조국 장관, 그리고 김부겸 총리, 뭐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 대통령 후보가 7명이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통령 후보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이고 동시에 민주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른바 97그룹에 속하시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차별점으로 무너진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 있는 정치가 뭔지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쓸모 있는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물가 인상률이 6% 올랐고 그 전날은 최저임금은 5% 올랐습니다. 정말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는 인하하고 근로시간은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어려워서 기자들이 대통령께 물었더니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대체 정치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지금 현재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쓸모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제가 출마의 변을 던진 이야기입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좀 보살피는 그런 정치가 쓸모 있는 정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4년 전에 압승을 거두었던 것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충청권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화의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는 개방이고 하나는 연대입니다. 우리 당은 열어야 됩니다. 그들만의 기득권 정당으로 둔다면 민주당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령 당직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 좋은 자리를 국민께 개방해서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개방해서 열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모두를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약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 변화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징계는 그 당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혹시 젊은 정치가 다 문제 아닌가라고 인식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청년 정치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근본적인 것들을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광 의원께서는 이제 이른바 97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또 비수도권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를 비롯해서 이 지역균형 발전을 좀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 민주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충청권 현안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계획인지. 네, 제가 재선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이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그리고 충남, 대전, 충북의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또 도지사님들, 광역단체장님들을 모셔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은 지금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소멸성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방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안 또한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균형 발전 자체가 또 지역 균형 발전 자체가 인수위의 아젠다에 없었던 건 아닌가 할 정도의 의심이 될 정도로 지역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주었지만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밀집해서 사는 것이 더 오히려 좋지 않구나. 지방에 보낼 사람들은 지방에 좀 나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것들 대안을 만드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충청권 또 나아가서 비수도권을 대표해서 출마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일선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 지휘부가 대전을 찾았지만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일선 경찰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지휘부는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 당시 검찰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원팀이 돼 한 목소리를 낸 모습과 대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지휘부는 의견들을 모아 실무 협의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세종시 보람동 금강보행교 난간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 소동을 벌이다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보트와 구급차 등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학생들을 구조한 뒤 학부모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최근 인사 발령에 일부 시청 공무원들이 당혹감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